야, 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검찰에서 집행유예 준다고 하니까 빠져나가.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획한 것처럼 전달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모님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과 협의 안 된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분노를 하면서 그 변호사 너 해임. 정신 차려 이화영. 야.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해당 변호사 정관 변호사의 사임서를 법원에 본인이 제출하죠. 근데 이화영이 증거상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이 공범이라는 그 이화영의 증거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들어가 버렸겠죠. 들어갔다고 그때 하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정신 못 차렸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됐을 겁니다. 저는 구속됐다고 구속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권성동이 자기한테 변호사를 계속 보내가지고 김성태 귀국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김성태의 귀국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직인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과 권성동이 직접 통화를 해서 쇼부를 칩니다. 네, 쇼부 치는 자리가 저 롯데호텔 커피숍이고 저기는 롯데호텔 정문이고 저 때 합의를 보고 권성동한테 그 쌍방울 쪽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게 48억이다. 저분 주장이. 예, 저분 주장. 48억. 예. 알펜시아 골프장이 있고 그 밑에 700cc 골프, 700 골프장이 있는데 운영 수익을 KH그룹에 거의 정산 안 해줍니다.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경식 주장은 KX그룹 뒤에 이철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철규. 김성태와 배상윤을 해외 도피시킨 게 이철규다.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알펜시아 골프장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철규가 뺏어간 이 알펜시아 골프장도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권성동이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고 했다. 아 권성동이. 예,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고 해결사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제 48억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굉장히 배상윤이 들어오거나 김성태 회장이 이제 와서라도 좀 만세를 부르고 진실을 얘기한다면 대북송금 특검은 되겠죠. 제가 대북송금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모든 조작 수사의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할 수 있는 모든 걸 정말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검찰청사 내에서 연호회 시켜놓고 술판 파티 벌였다는 것을 최초로 제기하고 찾아낸 그 영수증까지 찾았잖아. 그때.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나 그게.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검찰이 제거를 해버리고 나름대로 그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 압수수색하냐? 대북송금 수사 기록 일부가 유출이 되는데 네가 했지라고. 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거를 수사를 들어가 버리니까 현근택 변호사는 어벙벙할 것 같은데. 이화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가족 접견은, 그러니까 일반인 접견은 모든 게 녹취가 돼 버리니까 사모님이 가서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리고 현근택은 이제 접견 못 하지. 다 차단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화영의 정보 입수 경로는 그 정관 변호사와 설모 변호사 두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설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하시라. 이게 민주당과도 합의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검찰에서 집행유예 준다고 하니까 빠져나가. 너는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나? 야, 너 이거 구속 풀어줄게. 보석을 해줄게. 일단 보석을 빼주고 그리고 네 밑에 그 관련된 사람들 다 풀어줄게.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빼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획한 것처럼 전달을 한 거예요. 일단은 야, 네가 빠져나가야 우리도 대응하기 쉬우니까 너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도 성과지만 거짓으로라도 진술을 해. 네가 그 정도 해줘라. 그죠? 네가 그 정도 진술해도 이재명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달이 간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해당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진술을 했다가 그냥 진술해서 쭉 나가버렸으면 사실은 모든 재판이 이렇게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관 변호사가 나중에 진술 다 끝나고 진술 동의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사모님을 만나요. 사모님 만나서 사모님한테 보면서 내가 다 해결했다. 당신 남편이 이제 보석으로 나오고 그 집행유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깜짝 놀랐잖아요. 뭔 내용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니 뭐 부지사님하고 다 협의가 됐고 민주당하고 다 협의됐고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양쪽이 협의됐다고만 얘기하니까 너 뭔 소리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정관 변호사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 이미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모님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과 협의 안 된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분노를 하면서 그 변호사 너 해임.
그렇지. 해임하고 사모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안 유명했는데 법정에서 기립을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지? 법정에 이제 쫓아가시죠. 네. 쫓아가서 정신 차려라고 그랬나? 정신 차려 이화영 정신 차려 이화영. 야.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해당 변호사 정관 변호사의 사임서를 법원에 본인이 제출하죠. 근데 사임할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밖에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근데 본인이 그 워딩이 더 재밌습니다. 내가 돈 주고 선임했으니까 내가 사임시킨다고. 재판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재판장 뻥치 신진동 부장 뻥치고. 근데 그 사모님이 보니까 대학 때 그 성균관대 예, 예. 성균관대에서 같은 서클이었습니다. 운동권 하시니까 예. 아주 좀 멋지신 분이 있더라고. 정신 차려 이화영. 이걸로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 그러니까 쌍방울이랑 이재명 방북 도지사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랑 협의를 했고 그 돈도 내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거를 김성태가 검찰이 있고. 그렇게 네. 진술을 해주면 너 풀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집행유예 받게 해줄게라고 한 거네. 이만 있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정도 힘들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을 3개로 쪼갰잖아, 그지? 혐의를 3개로 쪼개갖고 혐의 하나당 구속 6개월씩 시킬 수 있는데 6, 3, 18에서 18개월을 연속으로 구속을 그렇죠. 시킵니다. 네. 그럼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때 좀 근데 왜 괘씸했어요. 나는 이상한 네. 게 왜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해? 그러니까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해도 문제 제기를 안 해. 거기에 그러게요. 대해서. 그러게요. 기자들 그 비판 기사가 없었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선별적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내가 이제 구속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 만료되는 시점에 갑자기 또 기소를 해가지고 6개월 연장. 그리고 또 연장.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신이 피폐되는 상황들을 그래. 나갈 것 막아고 같아. 나 나가는 줄 그리고 알았는데. 같은 혐의로서 받고 그렇지. 있던 그 공범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 맞아.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그 구치소에 있으면 제가 대북송금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모든 조작 수사의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할 수 있는 모든 걸 정말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결심 공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걸 똑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날 15명, 20명 가까이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화영의 입에서 그 연어술 파티가 본격적으로 그 법정에서 막 나왔으니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또 수원지법 앞에 7시 반에 그 기사를 제가 스타벅스 앞에 가서 썼고 그날 아무도 안 썼는데 그게 단독이 돼버렸죠. 단독이 됐고 그거를 중요한 거 했네. 그렇죠. 중요한 게 되죠. 그게 이제 논란이 폭발되는데 나중에 연어회 술판 있고 검사는 부정을 했는데 연어회를 산 영수증을 찾아요. 그렇죠. 진짜 나 이 사람 독한 사람이야. 수원구치소에 그 당시 수원구치소 소장이 김현우입니다. 김현. 예. 진짜?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봐주다가 이번에 잘린 김현우입니다. 김현우. 예. 야, 이거 우연이 아니네 그러면. 그래서 김현우한테 저희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했죠. 그 신진우 부장이 받아줘서 김현우한테 사실조회 갔습니다. 그 출정 기록을 다 내놔라 했는데 김현우가 끝까지 거부를 해요.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진 사실조회 신청을 구치소장이 거부를 해요. 근데 뭐 이게 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어쩌니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법원에서 사실조회 신청에서 구치소에서 자료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다 해줘요. 근데 김현우는 끝까지 안 해주고 버팁니다. 버티니까 그거 받아내고 그래서 출정 기록이랑 다 셋 조회를 하니 뭐 명확하게 수십 번의 진술세미가 있었던 거죠. 있었으니까 부지사님이 그 집을 탁 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때는 쌍방울에서 알아서 그냥 안주 사와가지고 안주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김성태가 호송차를 타고 오다 보면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수발 들으러 온 쌍방울 직원한테 야, 저 앞에 가면 무슨 연어집 있는데 거기서 연어 좀 사와. 오늘 오면서 호송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 맛있겠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까지 찍어줬으니까. 근데 딱 그 위치에서 김성태가 출정한 날 연어가 결제가 된 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김성태가 아침에 출정하는 날 변호인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커피를 미리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대기하다가 수원구치소 가가지고 면담을 면회를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성태가 먹고 싶다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갈비탕, 연어회, 그다음에 육회. 그리고 그 사이에 편의점에서 결제 내역이 몇십만 원씩 나와. 그리고 저녁에 가면은 이 카드가 쌍방울 본사가 있는 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에서 갑자기 300만 원, 500만 원 그 여성 나오는 접대부 술집에서 막 그 결제가 막 되고 있어요. 룸사롱 같은 거. 그렇죠. 그거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특정을 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지도에 제가 다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도대체 그 진술을 완성하기 위한 그 작업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동선으로. 13호였나? 이화영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이 공범이라는 그 이화영의 증거가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들어가 버렸겠죠. 들어갔다고 그때 하면 그래도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정신 못 차렸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을 겁니다. 저는 구속됐다고 봅니다. 구속됐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관계를 부인하냐 그랬더니 그건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뭘 하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변호인이 말을 한 거고 직접적으로 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아니 이 순간 진짜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이화영은 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이 공소 사실들이 김성태 스스로 이거 이재명을 위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부인해 버리면 야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걸 왜 방어를 못 해가지고 너 혼자 지금 깜빵에서 이러고 있냐? 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 진실 한번 밝혀보자. 그러니까 조경식 부회장이라는 분도 감옥에 있는 지금 감옥에 분이라서 계십니다. 운동하다가 만나가지고 네네네. 야 그래서 이제 운명이네 운명. 부지사님이 바로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교도소에서 마주칠 기회가 그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해봤더니 이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완 부지사도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쌍방울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도 다 알고 있더라. 그래서 야 그러면 내 변호사한테 접견하라고 할 테니까 한번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입증하기가 너무 쉬운 사건인데 니네 변호인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걸 이렇게 못해서 이완이 이렇게 깜빵에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청송교도소에 있었어요. 센 분이네. 근데 권성동이 자기한테 변호사를 계속 보내가지고 김성태 귀국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김성태의 귀국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그 변호사 접견 기록까지 떼봤습니다. 실제로 왔더라고요. 진짜로? 예, 서초동에서 청송까지 내려와서 아니 권성동이 지가 뭔데 그 검찰 수사하는데 개입을 하죠. 웃기는 일인데. 대북송금 1심이 대충 정리되는 그때쯤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배상윤의 귀국을 논의를 합니다. 예, 조경식과 권성동이. 아 권성동. 예, 그래서 이제 배상윤의 귀국을 논의하면서 그러면 배상윤이 들어와서 구속이 안 될 수는 없으니 한 6개월 정도는 있고 6개월 끝날 때쯤 우리가 보석을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 네. 그리고 수사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요. 캄보디아에 있는 배상윤과 권성동이 직접 통화를 해서 쇼부를 칩니다. 예, 쇼부 치는 자리가 저 롯데호텔 커피숍이고 저기는 롯데호텔 정문이고 저 때 합의를 보고 권성동한테 그 쌍방울 쪽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한 게 48억이다. 저분 주장이. 예, 정문 주장. 48억. 예. 근데 저게 사실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권성동이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입장인데 야 배상윤이가 들어와서 김성태 진술 좀 뒷받침해줘라 이건데 네. 부탁하는 입장에서 돈까지 받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알펜시아 골프장이 있고 그 밑에 700cc 골프, 700 골프장이 있는데 1년에 그 공식적으로 잡히는 수익만 한 200억 정도 되는 이 골프장인데 이 골프장이 그 KH그룹이 운영권을 확보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KX그룹이라는 곳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다른 회사입니다. 네. KX그룹이라는 곳에 운영권만 넘어가요. 운영권만 넘어가고 KX그룹이 지금 운영권 확보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3년 동안 운영 수익을 KH그룹에 거의 정산 안 해줍니다.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경식 주장은 KX그룹 뒤에 이철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철규. 네, 이철규가 있고 뭐 안녕?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22월 5월경에 김성태와 배상윤 해외 도피시킨 게 이철규다. 그리고 이철규가 도피시킬 때 야 좀 나가 있으면 내가 검찰 다 정리할게. 정리하면 들어와라고 하면서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알펜시아 골프장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권성동을 만나서 권성동과 이제 이철규가 내보낸 배상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걸 논의를 하면서 이철규가 뺏어간 이 알펜시아 골프장도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권성동이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고 했다. 권성동이. 예, 그것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고 해결사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제 48억 얘기가 나온 거고 알펜시아 골프장을 가지고 KX그룹을 공격하는 작업이 들어간 정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멘탈이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네, 자기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이번에도 하는 모양인데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빠져나갔으니까 실제로. 배상윤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그 진술 회유나 쌍방울 측에서 같이 좀 진술 말을 맞추자라고
부탁, 회유가 들어온 것에 대한 증거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상윤이 들어오거나 김성태 회장이 이제 와서라도 좀 만세를 부르고 진실을 얘기한다면 대북 송금 특검은 되겠죠? 해야죠. 결과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쫙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종석 국정원장님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나왔습니다. 두 차례 나왔죠. 지금 국정원장이 대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이 이화영 도지사 1심 재판이었죠. 네. 1심 재판에 2번 증인으로 나가셔서 검찰이 사실상 조작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종석 국정원장께서는 아까 그 미리 앞서 공개했던 그 국정이 다 지우고 줬던 부분이라도 전부 다 공개해 주시고 당시에 블랙요원 그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건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국정원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죠. 그거. 충분하죠. 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석 국정원장님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만났잖아. 그 청문회 할 그렇죠. 때 예. 우리 같이 있었잖아. 그날 되게 좋았나 봐. 본인은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서 나온 거 자체가 좋잖아. 그날 그 본 기자님이 엄영수 비서실장이랑 뭐 싸웠잖아 막. 싸운 게 아니라 사실 일방적으로 갈구셨죠. 너 왜 거짓말하냐. 좀 엄영수가 좀 덤비려고 하다가 이제 바로 깽깽하고 그랬는데 요즘 엄영수가 그날 위증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파편적인 증거들이 결국은 대북 송금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한다라는 것이 김성태 워딩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법리적으로는 김성태 말이 진실인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김성태가 진실을 말한다는 걸 입증을 해내냐 못해냐의 문제인데 이 모든 재판은 거꾸로 변호인들이 김성태가 거짓말해요. 검찰이 거짓말해요.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입증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줬고 이건 재판이 상식적으로 돌아간 게 1도 없었다. 그리고 법리 다툼이 아니라 그냥 악다구니 쓰는 재판이었다.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도저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당성을 갖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